라이앵글이 업라이트한 클럽은 내 팔꿈치의 위치가 비교적 내 몸에 가깝고, 플랫한 클럽은 오른팔뚝을 맞추려면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면 이 팔뚝이 얘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이렇게 가깝지만 벌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를 이제 피스톤 모션이라고 하고, 이 팔뚝이 이렇게 조금 더 기울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패닝 모션이라고 하죠.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맞추죠. 그러면 이제 팔뚝이 어떻게 움직여요?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놓고 팔뚝 접었다가 라이앵글이 플랫해지고 오른 팔뚝이 패닝 양이 얘가 이렇게 되니까 회전량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롤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로프트가 뒤로 푸딩이 되니까 아무래도 굴러가는 양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레이백 되니까 공이 뜰 거고. 과학이다. 무조건 어프로치는 왼발이 뒤로 빠지고 이 상태에서 굴리려고 하니까 이게 쥐가 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 레이백 도는 동작이 제일 자연스러워. 여기서 자꾸 얘를 인위적으로 롤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윙어 같은 경우는 2, 3, 4, 히터 같은 경우 1, 2, 3을 조합을 하면 스트로크라는 게 생겨요. 펀치샷, 피치샷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거 스윙을 어떻게 할 거냐? 어큐뮬레이터를 조합을 해서 스트로크의 정의를 골핑 머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큐뮬레이터 3 롤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해 오른 팔꿈치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움직임과 이 오른팔 참여 특성에 따라서 펀치샷, 피치샷, 그 다음에 푸치샷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 위치가 어드레스 때나 스윙할 동안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이 어큐뮬레이터 3의 롤의 지배적인 역할이래요. 호라이즌 힌지는 롤의 양이, 턴앤 롤의 양이 많죠. 앵글드는 반밖에 안 되죠. 버티컬은 반대로 되니까 롤의 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힌지 액션을 써서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면서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팔꿈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드라이버나 웨지 가장 극단적인 클럽을 놓고 보면, 자, 팔꿈치 위치는 클럽의 라이앵글과 길이에 따라서 내 몸에 위치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라잉 웨지 구조에 의해 웨지는 어드레스에서 오른쪽 팔꿈치 위치가 몸에 가까우며 드라이버는 내 몸에 멀게 위치해요. 그냥 긴 클럽과 짧은 클럽을 가지고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보면 레벨 상태가 왼팔 플라잉 웨지를 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랑 왼팔이 이렇게 V자 쉐입을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플라잉 웨지를 오른팔뚝 이렇게 맞추면 이 팔꿈치가 제 몸에서 어떨까요? 생각보다 멀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이각이 업라이트한 웨지라는 클럽을 갖고 제가 동일하게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이렇게 맞추면 가까워져요.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면서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을 하면 오른쪽 팔꿈치는 클럽이 짧아질수록 바깥쪽으로 빠지고, 길면 턴의 양이 많으니까 내 몸 앞에 있으면서 얘가 밑을 향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몸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임팩트 순간 내 몸 사이드에서 접근하면서 임팩트로 가는 패턴을 펀치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고, 내 몸 앞에 있는 스트로크를 피치 스트로크라고 해요. 자, 클럽의 라이앵글과 오른팔뚝은 동기화가 된대요. 라이앵글이 업라이트한 클럽은 내 팔꿈치의 위치가 비교적 내 몸에 가깝고, 플랫한 클럽은 오른팔뚝을 맞추려면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오른팔뚝은 패닝 모션과 피스톤 모션을 할 수 있대요. 자, 패닝은 우리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클럽 팩이 열리는 거. 자, 피스톤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돌지 않고 수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이제 뭐랑 연관이 있냐면 퍼터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웨지랑 퍼터를, 라이앵글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게 라이앵글이 더 업라이트한가요? 퍼터죠. 퍼터를 갖고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면 이 팔뚝이 얘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이렇게 가깝지만 벌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를 이제 피스톤 모션이라고 하고, 이 팔뚝이 이렇게 조금 더 기울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패닝 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 띄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웨지샷으로 조금 더 짧은 거리의 공을 띄울 때는 각각 얘를 이렇게 열고 연 상태에서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맞추죠. 그러면 이제 팔뚝이 어떻게 움직여요?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놓고 팔뚝 접었다가, 그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거리가 비교적 적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스탠스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웨지라는 클럽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오른발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 위치에서 얘가 가까워지면 라이앵글이 어떻게 될까요? 업라이트해지죠. 그럼 이 상태 라인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회전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그대로 놓고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얘도 플랫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인을 지키면 패닝의 양이 많고 그럼 반대쪽으로는 롤의 양이 많죠. 그러면 라이앵글이 플랫해지고 오른 팔뚝에 패닝 양이 얘가 이렇게 되니까 회전량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롤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로프트가 뒤로 푸딩이 되니까 아무래도 굴러가는 양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레이백 되니까 공이 뜰 거고. 과학이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 지금 프로님 말씀한 것처럼 무조건 어프로치는 왼발이 뒤로 빠지고 이 상태에서 굴리려고 하니까 이게 쥐가 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 레이백 도는 동작이 제일 자연스러워. 여기서 자꾸 얘를 인위적으로 롤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숏게임 연습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근데 그렇게 재밌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팔을 할 수 있는 확률, 버디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꿈치는 항상 이 라이앵글에 영향을 받아서 내 몸 앞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팔뚝이 이렇게 플랫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라이앵글이 업라이트 했을수록 이 팔꿈치가 내 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패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손바닥이 지면을 보고 이렇게 가요. 퍼터도 이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디셈버가 어프로치 할 때, 칩샷 할 때 디셈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손바닥이 지면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업라이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피면 이렇게 놓고 얘를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 얼마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팔꿈치 위치에 따라서 오른팔뚝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요 기본 세 가지 메이저 스트로크는 펀치, 피치, 푸시래요. 스윙어는 피치 스트로크라는 거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히터는 펀치 스트로크를 많이 쓰고 이제 푸시 스트로크는 뭐냐면 짧은 칩샷이나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는 이제 푸시 스트로크가 많이 사용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로딩과 오른 팔뚝의 인라인 관계를 통해 오른손 또는 클럽 샤프트뿐만 아니라 오른 팔뚝을 임팩트로 던지거나 밀어 넣어야 되는 게 스트로크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래요. 자, 밀어 넣는 건 뭘까요? 오른 팔뚝을 밀어 넣는 거. 다운스윙에서 여기 임팩트에서 얘를 밀어 넣는 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저보다 피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가자는 거고, 던진다는 얘기는 오른팔 수동적으로 놓고 프레셔 포인트 3번 압력을 유지하고 반대쪽 몸의 원심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잘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윙어랑 히터랑도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던져지는 동작이 골프 스윙하고 가장 비슷한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밀어 넣는 거야. 뭐 이제 복싱으로 따지면 스트레이트 펀치에서 이제 펀치라고 표현을 하고, 던진다는 거는 물수제비 던지는 동작과 제일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물수제비를 잘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되냐면 돌을 딱 잡고 높게 들죠. 그 다음에 물수제비를 잘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평면하고 낮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통해서 스파인 틸트가 얘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얘를 팔을 이렇게 탁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관성에서 얘는 앞으로 가지겠죠.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 물수제비를 잘 못 던지거나 프로야구 선수들 투수보다 사회인 야구 선수들의 구속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 팔로 안 던진대요. 걸어만 놓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얘가 펴지게끔 해야지 스피드가 나는데, 보통 사회인 야구 이제 투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팔로만 던지니까 스피드가 안 나죠.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타자보다 투수들이 골프를 잘하는 이유가 공 던지는 메케닉하고 골프 스윙 메케닉하고 원심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